예를 들어 이것도 직무 환경이 직무 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자기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봤으면 우리 분석 결과가 정답입니까? 그게 아니고 결과가 기초 자료가 돼서 앞으로 이제 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무 소진을 없애게 하는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거나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정책적, 전략적, 시사적 인플리케이션 함의를 제시하는 게 우리 논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어떤 시사점이 나오더라. 그걸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논문에 이 차별성도 여기서 또 언급해줬잖아요. 차별성 써주고 나서 의의 써주고 나서 한계라는 건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써준다. 이렇게 결론 써주고 결론도 그렇고 참고문헌 단어 방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목요연. 학술지를 쓰거나 학위 논문을 쓸 때 이제 심사를 들어가잖아요. 심사 들어가면 발표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발표도 5분, 10분, 내가 얘기하는 시간 5분, 10분 만에 퍼펙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런 자료를 그 연구부에서 포맷에다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교수님들이 이제 뭐라 코멘트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적어오고 녹음도 해오셔야 돼요. 요즘에 반드시. 이거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해도 돼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처음 하신 분들은 교수님들이 뭐라 하면 뭔 말인지 이해도 잘 못해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와드리는데 녹음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교수님이 뭘 의도하는지. 그래서 고쳤잖아요. 본문을 고쳤을 때 혼자 하신 분들은 그냥 또 각각 세 분이나 심사위원들한테 각각 이렇게 고쳤다라고 한번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가 본문만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수정 대비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심사자 1번, 지적사항 1번에 대해서 왼쪽에 이렇게 지적을 줬는데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몇 페이지를 어떻게. 전후 대비표를 만들어 가야 교수님들이 봤을 때 아니 그냥 본문 드리면 어디서 내가 지적은 어떻게 고쳤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이런 요령이 다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 쓰기 전에, 석사 논문 쓰기 전에도 요즘에는 학회지 있잖아요. 학회지 요건으로 다 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회지도 등재지가 있고 우리나라는 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레벨이 3개예요. 3등급. 제일 높은 게 KCI 등재지고 그 다음 등재 후보지고 그 다음 기타 학술지예요. 우리는 이제 선생님들 대학원 가면 학과 내규로 교수님들이 다 그 규정을 정해놨어요. 요즘에는 박사 논문 쓰기 전에 등재지, KCI 등재지 한 편은 100점으로 인정해준다. 단독 저자로 내면 100점, 교수님과 교신 저자로 내면 100점. 그래서 몇 점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한 편인지 두 편인지 세 편인지 돼요. 그러면 미리 써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학술지를 쓸 때 어디다 투고를 해야 된다고 어디다 투고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등재지다 내라는데 등재지가 뭔지 등재 후보지 검색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샘플을 드리면서 다 조사를 해요. 자, 연구재단에 가면 이런 목록이 매년 떠요. 이거 2016년 건데 18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학술지는 진짜 한 달에 고객들이 많으니까 거의 100편 이상 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면 등재지 중에서도 이제 보통은 1년에 4번 받아요. 발행도 4번 하고. 근데 매달 받는 데도 있고 수시로 받는 데도 있고 같은 등재지인데 우리나라는 외국 학회지하고 좀 달라요. 그냥 등재지면 뭐 임팩트 팩터 레벨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등재지만 내면 돼요. 근데 SCI나 SSCI는 그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임팩트 팩터도 중요하지만 같은 SCI 중에서도 이 학회에서는 주로 어떤 논문을 받는가. 그 외국 학술지를 낼 때는 기존의 그 학회지에서 통과된 논문을 쭉 봐야 돼요. 실리. 그러면 이 학회지는 주로 어떤 분야를 주로 받는구나. 그 분야가 아닌 거는 거의 제재 안 시켜줘요. 그 학회지는.
그래서 SCI나 SSCI는 한번 통과, 그리고 컨택 포인트부터 처음에는 못 잡아요. 혼자 하시는 분. 어디다가 커버레터, 우리 논문에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고 목적이 뭐고 커버레터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어떻게 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통과된 사람이, 우리도 박사 교수님들도 통과된 사람이 그 학회지를 지도해줘요. 그래야 되는 거고 혼자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국 학회지는 좀 다르죠. 국내는 KCI 등재지 중에 그 분야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 과는 우리 교수님이 어디 학회 이사고 어디 편집장이니까 여기다 무조건 내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내죠. 거기는 내지만 하나를 써서 또 다른 데도 내봐야 돼요. 하나만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져 버리면 4개월이 지나가요. 4개월. 아까 자기 표절 이중 계제에 걸리지 않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리케이션이 되지 않고, 그죠? 되기 전에 이거 투고하면 학회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최소 통과까지 2달 걸려요. 투고하고 나서. 투고하면 보통 월말에 받잖아요. 수시로 받아도 모아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지 수시로 하겠어요? 그러면 박사들 3명한테 이제 심사 위촉을 해요. 무작위로 블라인드 테스트 하죠. 그러면 보내가지고 편집 간사들이 보내서 심사위원 꾸려서 지적사항 나오는데도 한 달 걸려요. 한 달. 암만 빨라도. 왜냐면 그 박사라는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뭐 해달라고 바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학회지 심사비가 되게 싸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이제 왜냐면 이거 심사하려면 딱 읽어보고 몇 시간 걸리잖아요. 암만 빨리 해도. 그러니까 받는 비용 대비 너무 낮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저 같은 건 안 해요. 옛날에 많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오면은 이제 지적사항이 오면 그걸 가지고 암만 잘 써도 요즘에는 바로 한 방에 통과 안 돼요. 국내 KCI 등재지. 수정후 계제, 수정후 재심 나와요. 박사 3명 중에 2명이 빠꾸 나와버리면 계제 불가예요. 그러면 그 해에는 그 학회에다 똑같은 주제로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회지도 다 장사입니다. 장사. 그래서 교수들끼리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 번 내는데 연회비 몇십만 원 내라 그러지, 또 심사비 몇십만 원 내지, 또 어떤 학회지는 뭐 이거 통과는 시켜주는데 밀렸다고 게재를 안 시켜줘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급행료 또 몇십만 원 내라고 해요. 급행료 내면 바로 실어주고 그래요. 다 그런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은 심사를 언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본심 전에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통과라는 거는 퍼블리케이션 출판되는 데는 통과되고도 또 1, 2개월 걸려요. 출판이 아니라 통과됐다는 계제정 증명서라도 내면 돼요. 학교에. 그러니까 투고하고도 암만 빨라도 2개월 걸리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을 해서 미리미리 써야 되는 거예요. 석사도 그렇지만 특히 박사는 과정 들어가면 1학기 때 주제 잡아서 틀을 잡으세요. 1학기 때. 근데 우리 보니까 주위 사람들 보니까 4학기 때 준비해갖고 써서 하던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4학기 때 써갖고 해가지고 그 박사 논문 학술지 최소 하나, 2개, 3개 통과시켜야 되고 박사 논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에는 학술지도 보통 2-3편 요구해요. 수도권은. 근데 한 편만 한다 하더라도 학과마다 좀 다르니까 학술지 한 편에 박사 논문 하나 하는데 주제 잡는 것부터 해서 얼마나 걸릴까요? 암만 빨리 해도 1년, 2년 반 걸려요. 심사까지. 박사 논문 통과까지.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부터 주제를 잡아서, 왜냐하면 주제를 잡아서 저렇게 스kim 아웃풋을 아웃라인을 잡아놓으면 학교 학점 따기도 좋은 거예요. 대학원 수업은 다른 거 리포트나 숙제 내주는 게 다른 거 안 한다니까요. 대학원에서 뭐 학문적으로 책 깊이 있게 공부하고 뭐 물론 시험 보는 데도 있지만 거의 저런 그 연구계획 형태로 작성을 하면 리포트 내고 학점 받는 데서 유리해요. 다 그걸 숙제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오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코칭을 자문을 해요.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이제 2학기 때 지도 교수님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렇더라도 지도 교수님 배정 안 됐는데 벌써부터 어떻게 써요?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지도 교수는 1학기 때 입학했을 때 누구를 할지 이미 교감이 돼 있어. 이제 심정적으로 교감이 돼 있어야 되고 그분한테 저런 틀을 잡아서 2학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한번 찾아가서 1학기 때라도 찾아가서 러프하게라도 이렇게 할 테니까 교수님 지도 좀 해주세요. 먼저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유럽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지도 교수님도 아 뭔가 얘가 생각이 있네 하려고 하네 그죠? 받아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지도 교수 선정하라니까 누군지도 모르겠고 난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학과장님이 그냥 배정해 주잖아요. 누구 해라고. 그러니까 미리 잡으셔서 근데 1학기 때 해도 요즘에는 빠르지도 않아요. 학술지 쓰고 통과시키고 하는데 후딱 2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4학기 때까지 써놓고 교수님 컴법 받고 중간중간에 그래서 5학기 때는 이제 심사 들어가야죠. 그래도 박사가 한 학기에 프로포잘과 본심 다 안 해주잖아요. 5학기 때 프로포잘 그러면 1학기의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 대학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프로포잘을 해요. 예비 심사, 중간 발표. 그거는 한 3장 연구 설계까지 써서 제출하고 일주일이나 제출하고 발표를 해요. 웬만하면 통과시켜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되면 이제 본심 전까지 학술지 통과된 거 확인하고 2학기 때 10월, 11월에 본심사 3번 해요. 2달 걸려요. 2달. 암만 빨리 해도 2달 걸려요. 근데 11월 20일, 25일 되면 이제 학사 일정이 거의 교학과에 합격 그 통과 여부를 통보해줘야 돼요. 교수님이 학과장이나 주임 교수님. 그래서 11월 20일 전에는 거의 심사가 끝나는데 일부 대학들은 또 12월 달에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인준지에 도장 찍어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심사 통과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코멘트 줘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공식 심사는 끝났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도 교수님한테 일임해 줄 테니까 고쳐서 지도 교수님 컨펌 받고 도서관 내는 날까지 고쳐야 돼요. 학위 논문은. 석사 논문도 그래요. 요즘에는. 도서관 내는 날, 특히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막 내는 날 5시에 도서관에 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되는데 막 사서한테 전화해가지고 일단 올려놓고 또 고칠 거 있으니까 나중에 좀 열어주세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학위 논문 해보니까 그렇게 내잖아요. 내도 또 보면은 오탈자를 또 보여요. 내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역시 시스템에 내면 그 납본도 막 8부, 10부 하거든요. 국회 도서관도 내야 되고 막 도서관에 납본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낸 거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파일이 조금씩 다르죠. 나중에 그건 고쳐놔야 되잖아요. 보이거든요. 나중에. 자, 아이고 제가 이런 게 다 이제 하시다 보면 제가 여담이고 사족인 것 같아도 하시다 보면 그 이제 사소한 거라도 이게 혼자 하다 보면 막 모르는 거 막 태반이고 막히고 그러면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지도 교수님이 암만 호의적으로 이렇게 뭐 물어보고 부담 없이 찾아와라 해도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속담하면 쪽팔려서도 못 가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선배들 그렇잖아요. 해보면 선배들도 본인 머리도 못 가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내가 맞을 매를 맞아야 되는 거고 하나씩 배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너무 제가 과하게 표현을 해드리는 혹시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있으시면 제 메일이나 그 홈페이지 이런 데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또 드릴 테니까